오늘 오전장은 매도로 출발했지만 바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힘이 끝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쪽으로 순매수로 보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한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자세한 내용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 순매수 보였던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규모는 크지 않지만 4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보여줬는데요. 어떤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까? 네,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 사실 금액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조금 전체 금액이 229억이니까 조금 약했죠. 하지만 최근 흐름 증시 그대로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의 수익률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 중에서 제가 사실은 많은 종목 중에서 1위부터 5위까지를 뽑지 않고요. 한 20위 내 종목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라든지 수급 모멘텀이 좋은 쪽으로 뽑아온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을 좀 보니까 5선을 선택했는데 LG 디스플레이, 메리츠 종금증권, 한솔제지, GS 리테일, 성강밴드가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다 좋은 흐름을 보인 종목이고요.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탑 종목은 바로 성강밴드입니다. 성강밴드 사실 이제 지난해 2012년도 3, 4분기만 생각하면 정말 좀 몰매를 맞았던 종목입니다. 글로벌 피팅 업체가 태강의 실적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강밴드나 태강, 하이로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지난 3, 4분기에는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하지만 최근 올해 2013년도 접어들어서 사실은 조금 반등력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이 13만 주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투자자별 동향을 좀 체크해봤더니 성강밴드에 외국인이 13만 주 들어온 거는 최근 4개월 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한 반등, 4% 반등이 좀 의미 있지 않나 보겠고, 잠깐 차트 흐름을 본다 그래도요. 성강밴드는 증권사에서 저평가 이야기 조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평가 맞습니다. 저평가 맞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흐름 수에서 한 23,000원 정도에서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오늘 상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물론 내일 하루 정도는 조금 짧은 조정보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한 23,500원 정도에서의 바닥권 지지력은 확보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향후에 성강밴드의 약간은 실적 기저 효과에 따른 1분기 올해 2013년도 성장으로 돌아서는 쪽에 조금 베팅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기관 역시 순매수를 보여줬는데요.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어떤 쪽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네,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 조금 단발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종목 중에서 제가 5개 정도를 봤는데 STX, 조선해양, 한국사이버결제, 우리 ENL, 루멘스, 한올바이오파마가 있습니다. 우리 ENL은 사실 상장된 지 며칠 안 된 종목이죠. 신규주인데 그중에서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바로 전자결제 관련주의 모멘텀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한국사이버결제가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 2.9% 상승을 했는데 한국사이버결제는 사실 이제 모바일 결제 쪽에서 이미 사업 비즈니스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 그러죠. 약간 스마트 키를 가까이 갖다 댔을 때 결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 오늘 올라간 모멘텀은 세 번째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바로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를 바로 이달 3월달부터 시작한다는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매출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차트 보면서 추가 전략 말씀드려도 사실 전자결제 관련주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조정 볼 때 매수하시면 2012년도 이어서 2013년도의 트렌드는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계속 팔리잖아요. 그런 것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14,000원이 짧은 3중 고점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일단은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약간 횡보 위에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매수 공략 가능성이 있다. 돌아서는 수급 상승 흐름은 유효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이죠.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신고가는 제가 이제 52주 신고가에서 엄선을 해옵니다. 52주 신고가 많은 종목 중에서 한 30개 정도를 필터링을 해가지고요. 상당히 좋은 모양이 나오는 것만 골라오는데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 다우기술, KTS, 한국단자, 한국제지입니다. 제지회사가 두 번 불렸네요. 종이회사 최근 흐름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가장 좋게 본 종목은 바로 다우기술입니다. 다우기술은 사실은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열사가 너무 많죠. 한 23개 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키움증권의 모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박근혜 정부 관련해서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다우기술은 박근혜 정부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계열사 중에서 안 걸친 게 없습니다. 클라우딩 사업 쪽에 들어가면 국가에서 밀리는 전자정부 3.0의 수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일자리 관련했을 때는 자회사 사람인 HR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책 테마주와 엮이면서 많은 자회사들의 실적 자체가 모멘텀으로 가져간다 그렇게 보겠고요. 가격 흐름은 이 종목은 사실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조금
탄력성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최근 흐름 자체도 조금씩 뭐 2보 전진, 1보 조정, 2보 전진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덥석덥석 접근하기보다는 좀 큰 그림에서 긴 안목으로 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신고가 종목이겠습니다. 네, 다우기술이 새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수혜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수급과 관련한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에 있었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면서 관련한 내용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죠. 여러 가지로 남는 장사라는 평가인데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와 자본 제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샤프의 앞선 디스플레이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품 거래선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달 중으로 샤프의 100억엔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양사는 오늘 오후 4시경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로서는 비교적 적은 돈으로 샤프를 끌어안음으로써 다양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술력이 있는 샤프가 다른 경쟁사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느니 적은 돈을 들여서 손을 잡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특히나 샤프는 TV용 디스플레이 외에도 모바일 기기용 패널을 생산하고 있어 글로벌 최대 경쟁사인 애플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소식 때문에 일본의 샤프도 14%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역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샤프사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 한 8,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전자회사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이었죠. 독보적이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과거 잃어버린 20년 이후에 일본의 전자업계는 사실 거의 뭐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굴지기업 샤프 디스플레이의 최강자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시청자님들이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뭐 주변 예전에 보면 전자 계산기나 전자 수출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현금 여력 지난해 기준 37조 원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1,000억 정도 써가지고 샤프의 지분 3% 인수한다. 제가 잠깐 생각던 기사 내용을 보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최근같이 이렇게 불황할 때는, 불황기라 그러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에 좋은 기업들을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커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삼성이지 않나 보겠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분 3%면 그것이 무슨가 뭐 삼성전자한테서 그렇게 좋은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싶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분 3% 1,000억을 사가지고 샤프에 지분 인수하게 되면 5대 주주로 된다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삼성전자보다 지분율이 조금 많은 1, 2, 3, 4위의 지분다리 회사들이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인 IT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주주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삼성전자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가장 큰 고민 덩어리 하나를 해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10세대라 그러죠. 이 디스플레이 쪽은 세대가 높아질수록 패널이 크게 커지는데 거기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삼성전자는 사실 40인치 이상 대형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뭐 샤프사 마찬가지였고 베트남이나 중국 업체로부터 전량 수입을 해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샤프사가 갖고 있는 LCD 쪽의 강점을 가지고 인수를 하게 돼버리면 저가에 그리고 상당히 원활하게 LCD 쪽에서 패널을 확보하게 되고 그러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오히려 LG와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OLED입니다. OLED 사업 쪽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사실 삼성의 1,000억 정도의 베팅은 저는 상당히 향후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좋을 것이라 보는 것이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애플의 입장에서는 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기기 쪽에서도 또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계속 그만큼 전체적인 흐름에서 삼성의 이 기사의 내용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삼성의 OLED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면 OLED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에 대한 수혜도 조금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SFA나 특산 할메탈 같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삼성이 OLED 투자 확대한다 그러면 크게 환호하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기기 쪽에서도 역시나 삼성이 애플과의 격차를 계속 몰려나가는데 조금 더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사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셨는데요. LCD 패널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서 OLED 관련해서 더 신경 쓸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애플과 삼성 간의 경쟁에 관해서 우위를 독점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에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지 흐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는 오늘도 사실 시장이 정강후약으로 약간 마감 아쉽게 끝났죠. 그래서 2000포인트 위에서는 음봉이 많아요. 그렇겠습니다. 양봉이 아니라 음봉. 아침보다는 좀 빠지는 모양이죠. 오늘도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아침 2030포인트 출발했습니다만은 확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자료에 보시면 제가 2000포인트를 꺼놨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2000포인트만 넘어가면 양봉보다는 음봉이 많습니다. 즉 아침에 갭상승에서 출발하더라도 오후가 되면 밀린다는 거죠. 특히 오늘 같은 거는 더 많이 아쉬웠던 것이 오늘의 모든 기사의 내용은 미국 증시 사상 최고가라는 기사가 무색할 정도로 오늘 장이 좀 빠졌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이것도 사실 1월 달에 나왔던 작은 디커플링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디커플링, 커플링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제로 시장 체력 자체가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그만큼 차익 욕구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자동차가 너무 아쉬워요.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는 보면은 이 그림에도 제가 딱 이 삼성전자 차트는 아닙니다. 종합주가지 차트인데 삼성전자 로고를 저렇게 올려둔 거는 삼성전자가 장을 이끈다는 겁니다. 이끈다는 것인데 삼성전자는 잘해주는데 자동차가 도대체 2012년도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동차주만 계속 빠질까요? 물론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후에 자동차 판매 동향이 부진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차별의 전략이 나오지 않나 보겠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사고 실제적으로 자동차나 기타 섹터는 팔고 있는 속칭 매수 롱숏 전략 자체가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종목은 지금은 계속 그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수에 대한 베팅, 지수가 2030이니까 다 오르겠지. 그건 아닙니다. 코스피는 철저하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분위기 따라가는 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후죽순 달가는데 조금 나누셔가지고 혹시나 계속적인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개별 종목 쪽에서 실적과 수급이 바탕이 되는 종목 중에서 내일장을 좀 보셔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장이 조금 저는 요새 장이 그렇게 좋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한마디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박스권에서는 부처가 되세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석가모니가 되라 그런 말씀 드리냐면 박스권이고 실제적으로 미국이 최고가를 달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보일 때는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우리 장은 아직까지는 팔고 싶은 사람이 많구나 그렇게 보면서 조금 더 중용의 자세를 가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